배깅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자료에서 참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배깅을 아까 말했던 걸 기억하시면은 이제 모델 베리언스를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정교화를 해주고 오버비팅을 막아주는 그게 이제 배깅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샘플 어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 피처를 다 쓰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뭉텅이로 부트스트랩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델을 만들면은 사실 모델 다 고만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제 그냥 샘플을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훈련하는 거 플러스 그냥 샘플만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샘플에 대해서 어떤 피처를 쓸 건지 그거까지 이제 랜덤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코드를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 인스턴스화 한 거거든요. n estimator은 50으로 놔서 이제 트리를 50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트리가 이제 다 각각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훈련된 데이터셋 자체가 랜덤하게 추출되고 부트스트랩이 된 샘플 데이터고 거기에 각각 모델이 훈련하는 데 쓰이는 피처 자체도 이렇게 랜덤으로 그래서 제가 5번째 트리를 이렇게 출력해 봤을 때는 피처 2, 6, 7, 3 이것만 쓴 거예요. 그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고 코드는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이게 뭐 직접 뭐 numPy를 예를 들어서 써서 제가 해 본다면 조금 많이 다르겠지만 이미 그냥 scikit-learn의 이 scikit-learn 앙상블이 여기서 제공하는 걸 쓰면 되고요. 이제 뒤에 할 아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도 다 사실 여기서 그냥 제공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고 import ada boost classifier 뭐 boost gradient boost classifier 뭐 이렇게 다 그냥 해서 사실 그냥 트레인도 이거 하나면 끝이라서 모델.fit 로우 레벨 코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복잡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랜덤 프레스는 이 정도고 배깅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랜덤 프레스 말고는 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제 어떤 모델을 가져다 쓰냐 그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 SVM을 갖다가 여러 개 갖다가 써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에버리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태스크에 따라서 그리고 뭐 뉴럴 네트워크에도 당연히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하다부스트라는데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좀 식이 쪼끔 이제부터는 쪼끔 식이 더럽긴 할 텐데 사실 그 표현만 그냥 이상하게 된 거고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해서 좀 헷갈리는 거 빼고는 괜찮아요. 애더 부스트랑 그레디언트 부스트 내용 거의 한 60~70% 정도는 이 시리즈에서 가져왔고요. 그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조시 스타머 이 통계학 교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보시면 아다부스트는 adaptive boosting의 줄임말이에요. adaptive라는 거는 이 adapt라는 게
어디 적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좀 강조드렸는데 부스팅이라는 거는 시퀀셜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어떤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좀 그 모델이 잘못 예측한 결과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또는 웨이트를 다르게 줘서 거기에 좀 더 잘 트레인되게 이제 다른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모델 결과를 다 합치는 게 이제 부스팅 기술이에요. 이제 거기서 디테일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다 애더 부스트,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XG 부스트인데 제 랜덤 포레스트하고 이 애더 부스트하고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하나 자체로도 완전체는 아니지만 꽤나 좋은 성능을 가지는 애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한 거죠, 서로. 이렇게 좀 제가 이거 보여드렸듯이 꽤 크죠. 반면에 이 애더부스트는 이렇게 그냥 피처 하나 갖고 이런 식의 weak learner라고 해서 좀 약한 모델들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이제 쓰는 용어로는 이제 스텀프라고 하고요. 스텀프는 옛날 메이플 스토리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 뭐라고 하지? 그루터기? 네네.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디시전 노드 하나로 이루어진 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일단 가장 크게 있고 그 다음 차이점이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각각의 트리들이 그 권력이 똑같아요. 같은 권력을 가져서 예를 들어 이 yes가 4개고 no가 2개면은 정답은 yes가 되는 건데 이 아다부스트에서는 이 각각이 다 달라요. 힘이. 이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3개 큰 yes가 있고 이렇게 아니 반대로 썼네. no 큰 애들이 이렇게 3개 있고 작은 yes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걸 나중에 이 웨이트가 있거든요. 이 스탬프 각각의 모델 웨이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더 큰 결과값이 마지막에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order of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부트스트랩 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 트레인 셋이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서브셋을 뭐 50개 뽑아서 그 50개에 대해서 50개 훈련 모델을 각각 훈련시킨다는 거니까 사실 뭐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다부스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전 모델이 실수한 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알고리즘의 한계를 이 수식으로 보면 조금 겁나 가지고 예를 먼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피처고 여기는 이제 레이블 그리고 이제 이게 웨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샘플 웨이트랑 그니까 제가 말했던 이 모델 가까이 갖는 웨이트가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이제 그 수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모델이 갖는 웨이트는 알파로 표현을 하고요. 제 표현에서는 이 알파로 표현을 하고 이 각각의 샘플이 갖는 웨이트는 이 W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래서 이 웨이트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실수한 어떤 모델이 실수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도를 어떻게 따지냐 했을 때 그 매트릭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이 W 웨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단계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스탬프를 만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 스탬프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아까 했던 지니 인덱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니 인덱스를 다 따져 봤을 때 이 웨이트가 176 이상이면 여기 yes heart disease, 그러니까 뭐 심장병이 있는 거, 심장병이 없는 걸 나누는 기준이 웨이트가 176 이상일 때, 이거로 했을 때 가장 지니 인덱스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직접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 했을 때 지니 인덱스가 0.2가 나오죠.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니 인덱스가 가장 낮은 게 얘니까 당연히 지니 게인도 크겠죠. 이거랑 이거의 차이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스탬프로 결정이 됩니다. 그 모델은 저희는 H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H1 첫 번째 모델은 이 스탬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 이제 에러를 계산을 해요. 에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죠. 여기 그러니까 176 이상을 했을 때 이상이면 yes로 분류를 했을 때 176 이상인 애들 얘네들 yes 맞죠? 얘는 이하인 애들 no 맞죠? 근데 얘는 이하인데 yes로 했죠. 그래서 얘가 틀린 애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지금 하나예요. 그럼 이 에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아더부스트 알고리즘에서 이 웨이트를 더해요. 그 각각 틀린 샘플이 갖고 있는 웨이트를 다 더해요. 이 식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이 i는 저희가 그 딥러닝에서 많이 봤죠.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맞췄냐 안 맞췄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추지 못했을 때 웨이트거든요. 맞추지 못했을 때 얘가 1이 되는 거고 맞추면은 0이 되는 거라서 맞추지 못한 애들에 대해서만 웨이트를 더한다 라는 뜻이고, 이 분모는 모든 웨이트를 다 더한다. 근데 웨이트는 저희가 이 모든 샘플의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항상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탬프에 대한 에러 웨이트는 얘의 웨이트인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분의 over 1 해서 8분의 1이 나오겠죠. 에러는 항상 0하고 1 사이다. 그럼 이 에러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얼마나의 웨이트를 가지냐를 또 계산을 해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그 각각의 스탬프가 이제 그 파워가 있다고 했죠. 다르다고 했죠. 그 파워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했을 때 이 에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에러에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좀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에러가 낮으면은 파워가 세야 될까요? 아니면 에러가 컸을 때 파워가 세야 될까요? 에러가 낮을 때 이제 잘 맞춘 모델이니까 그만큼 더 권리를 주고, 에러가 클수록 더 그만큼 좀 짜져 있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에러 레이트 8분의 1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는 이 식이거든요. 이 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은 0.97이 나와요. 그러니까 0.97만의 파워를 갖는 거예요. 이 식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그냥 왜 그런지 대충 보면은 에러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죠. 좋은 모델일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좀 파워가 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에러가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에러가 거의 무지막지할수록 이제 마이너스 파워를 주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권한을 안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의 그 그래프 특성을 보시면 좀 0.5에 대칭돼 있고 이 극한으로 갈수록 이 조금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꼭 이 그래프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좀 그냥 수학과인 입장으로서 조금 별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들진 않아서 조금 더 딥하게 이렇게 좀 GPT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건데, 이건 사실 음, 중요할까요, 과연? 근데 아무튼 그냥 조금 그냥 흐름만 보자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아다부스라는 게 로스 펑션으로 익스포넨셜 로스를 씁니다. 이 익스포넨셜 로스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모델이겠죠, F가 이제 어떤 X 인풋에 대해서 예측한 값과 이 Y라는 레이블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이너리 좀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지금 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부정은 마이너스 1, 뭐 긍정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두 개가 값이 부호가 같으면은 맞게 예측을 한 거고, 뭐 값까지 같으면 좋겠죠, 당연히. 부호가 다르면은 좀 틀리게 예측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익스포넨셜 로스를 쓰는데, 어 뭐냐, 어떤 이게 지금 설명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일단은 네 가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해당 모델이 갖는 그 웨이트를 지금 구했어요. 이 0.97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를 구했으면은, 이제 그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각각의 이 샘플 웨이트를 업데이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가 자꾸 혼동되면 안 되는 게, 이 모델 웨이트는 계속 말듯이 알파고 이 샘플 웨이트가 W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모델한테 넘겨주기 위한 이제 샘플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보시면 아까 이 첫 번째 모델이 이걸 틀렸었죠. 그러니까 얘에 더 큰 웨이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0.33으로 얘만 높아지고 나머지는 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 모델은 자연스럽게 이 샘플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얼만큼 이제 높여주냐 했을 때 그 식이 이제 2의 2승인데, 사실 이것도 이 y랑 h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정답 맞게 예측했는지 틀리게 예측했는지 그 부호만 정해주는 역할이라서 그냥 2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의 어떤 파워, 모델이 모델의 웨이트 승만큼 이제 이 웨이트가 업데이트 돼요. 샘플 웨이트가. 그래서 아까 이 미스클래시파이된 이 잘못 예측된 얘는 그 8분의 1 곱하기 2에, 아까 모델 웨이트 0.97이었죠. 0.97에서 0.33으로 변하고, 그 맞게 된 애들은 얘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맞게 예측하면은 얘가 부호가 같으니까 1이 나오겠죠. 틀리게 예측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W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97승은 0.0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르륵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1로 더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 해당 그 특정 샘플의 웨이트 값에 전체 웨이트를 이걸 다 더한 거를 그냥 나눠주면 노멀라이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노멀라이즈가 된 값으로
이건 지금 더했을 때 1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라운딩해서 그 에러가 있는 거라서 그건 그냥 무시해야 되고, 어쨌든 1이 나오게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그럼 이제 모델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부스팅을 하는 건데, 지금 0.49로 얘가 제일 샘플 웨이트가 높죠. 그러면 이걸 지니 인덱스를 계산할 때 얘한테 조금 더 그거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이제 이거 어쨌든 반복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스텝, 다음 단계, 다음 사이클로 넘어온 건데, 이걸 이제 웨이트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지니 인덱스를 이 웨이트 된 지니 인덱스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건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확률로 두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하나의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8개의 샘플을 뽑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8개를 뽑았을 때 당연히 얘가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8개 뽑으면 4개 정도는 뽑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뽑았을 때 그 똑같은 샘플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무작위로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사이클로 준비가 되는 거고, 샘플 데이터가. 그러면 다시 샘플 웨이트는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8분의 1로 일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텝을 다시 반복해주면 됩니다. 또 진이 인덱스 구해서 그거 하고 또 이걸 반복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반복하냐를 정하는 게 이 t이고, 이제 t만큼 반복을 하면 이제 끝내요. 그러니까 스텀프가 t개만큼 생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각각의 모델의 웨이트가 중요해요, 아다부스트에서는. 그래서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모델이 0.97, 0.3, 0.67, 0.34만큼의 웨이트를 갖게 나왔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테스트 데이터 샘플 어떤 걸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모델 첫 번째는 yes라고 하고 모델 두 번째는 yes, 세 번째는 no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쨌든 앙상블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지금 앙상블 기법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yes끼리인 애들의 웨이트를 더하고 no인 애들끼리의 웨이트를 더해서 yes인 애들의 웨이트가 더 크니까 정답은 yes가 된다.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아다우스트는. 그래서 이거 이제 식 다시 보시면 아마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표기법만 조금 그렇고, 근데 원래 수학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뭐 표기법만 좀 강하면은 막.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각각 모델의 웨이트랑 그 모델의 예측한 값을 이렇게 곱해서 그 모델에 대해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1이면 yes, 마이너스 1이면 no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스파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넘어갔던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익스포넨셜 로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익스포넨셜 로스를 쓰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다 결국엔 그냥 기울기랑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얼만큼 잘 예측했을 때 얼만큼의 페널티를 줄 거고 얼만큼의 그걸 줄 거냐 했을 때 이 지수함수를 쓰는 게 좀 적당해 보인다. 지수함수를 주면은 왜냐면 좀 더 그 페널티를 크게 줄 수가 있고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식이 아무래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웨이트에 이걸 결정하는 모델의 웨이트를.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되냐를 보면은 음, 어떤 특정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t라고 놓는데, 그러니까 t가 1이면 첫 번째 스탬프를 생성할 때 그 이터레이션이고, t가 3이면은 세 번째 스탬프가 생성될 때 이제 그 이터레이션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는 다 로스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인공지능에서는. 그래서 이 로스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거냐. 이 알파가 뭐일 때, 그 모델의 웨이트가 뭐일 때 그 로스가 가장 작아지냐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그 모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약간 RNN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전에 있는 해당된 모든 스탬프 또는 모델들의 그 값들과 더하기 현재 모델 이터레이션에 있는 모델의 그 웨이트를 곱한 거의 값이 어쨌든 최종적인 값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럼 로스를 구해보면은, 아까 로스는 이거라 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건 그냥 대입하는 거고, 이건 그냥 지수 쪼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이 보시면 알파라는 거에 대한 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저희는 최적화는 항상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할 때는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것처럼 미니멈이 딱 정해져 있다, 로컬 미니멈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미분값이 0으로 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이게 최적화가 되는 건데, 보시면 첫 번째 항은 알파가 없으니까 어차피 상수라서 미분하면 날라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만 보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를 보면은 네, 이거는 뭐 만약에 맞게 클래스파이가 됐으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y랑 이 ht가 같아지니까 1이 돼서 이것만 남고, 어, 예측이 틀리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남는다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로스를 다 더해야 최종적인 로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웨이트는 아까 샘플 웨이트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알지브라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미분하면, 그래서 미분했을 때 미분해서 0으로 설정을 하고 풀면은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저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 에다부스트는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